안녕하세요. 대원남자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고요. 그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더불어서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짧게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국내 시장 투자자들의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답답한 이유는 미국 시장과 다른 시장들은 다 신고가 혹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포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요. 지수를 보면 나스닥은 신고가의 연속, 하지만 한국은 왜? 라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때문에. 계엄이라는 게 계엄령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바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조정이 나올 법한 하지만 나스닥은 조정이 나올 뻔했지만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그 중에는 구글과 테슬라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 시장에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12시까지의 장중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32%지만 이게 장중에 1.5%, 한 2% 가까이 올랐다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개인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이쯤이면 바닥을 다졌을까? 야, 국내 시장 떠나기는 좀 그렇잖아 라는 심리가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닥도 흐름은 마찬가지였고요. 코스피 200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외국인은 국장에 꾸준하게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단기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일봉이고요. 코스피의 지수와 삼성전자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노공업이다. 이런 식으로 무거운 종목부터 가벼운 종목까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관심 종목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수 상승을 할 때 테마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비중을 실을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팁은 아마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 조금 더 팁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5분봉이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지수 흐름과 비슷하게 가다가 12시 정도가 돼서는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다. 즉, 지수는 플러스 상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은 12월 12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종목 정기 변경일이 내일 13일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봐야 되는 흐름 중에 하나는 G2파워라는 종목이 GM이라는 펀드의 지분을 매각합니다. 즉,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전 관련주도 내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원전주 중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지표로 봅니다. 그리고 이 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를 보는 게 제가 투자를 할 때 관심 종목을 뽑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 조금 충격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수급의 상황을 보면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거의 잡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고가가 5%고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0.49. 더 많이 빠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기준으로 오후 1시 정도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의 하루 움직임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오늘 뭔가 큰 이슈가, 큰 악재가 있었는 것도 아닌데 국장에서 비중을 크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이지 중장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는 게 한국 시장의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과거 코스닥 종목이면 그거는 에코프로다 라는 부분으로 할 만큼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 시총이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도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뚫지 못하면서 매물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면 뚫을 때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차트가 아니라 기업 분석으로 간다면 에코프로의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호재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만약에 호재가 없는데 라고 답을 한다면 오르면 판다. 즉 이런 매물들이 쌓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모든 국장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나 네프콘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인 수급에 대한, 즉 외국인의 순매매 종목을 체크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의 코스피 종목들을 몇 개 살펴봤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움직임들이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이 산다고 하면 가자라고 하면서 공식화하려는 사람들은 50% 이하의 확률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외국인이 이쯤이면 많이 샀네, 기관이 좀 많이 샀네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셨다면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에 찍혀 있다 하더라도 가자 하면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 안 하시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모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 부분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한번 걸러서 본인만의 투자 방식으로 한번 걸러서 꼭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주식 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우리는 이 일정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G2파워가 글로벌 펀드의 지분 매각을 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면 우리는 원전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G2파워라는 종목은 한국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여야 G2파워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2파워의 차트인데요. 저는 거래대금을 필두로 이런 상하단에 박스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스의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처박을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 애매하다 싶으면 수급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나 개인이 들어오나 기관이 들어오나, 개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보시면서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률을 높여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은 매매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자체로 봐서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이렇게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하는 이유는 제이오에 대한 인수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기업인데 제이오는 CNT와 관련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2차전지 기업의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좀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거절이 되어서 이수페타시스가 상승하고 제이오가 하락을 했지만 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이 대주주, 오너들은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강행해서 제이오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로 급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본인의 밥그릇을 챙기기 바쁜 오너. 이런 기업을 한 단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쓰레기.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게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시장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